고프고 전도 고프고 하던데 저는 전도 고프다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씁니다. 사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3기 사역의 방향이 이제 오는데요. 제가 도시가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와, 이것도 뭐, 제게 성교사 아니 대단하네. 그건 실수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보시라는 것을 제가 놓치지 말자라는 걸 내가 필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건 좀 예의상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 팩트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3기 사역으로 이 과정에서 또렷하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안에 있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바로 옆집에 이제 의사가 이사하고 왔어요. 의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의사 아무나 하거든요. 힘이 세요. 우리한테 와 이런 데서가 거기다 고소하라고.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해놨거든요. 집을 해놨고 교회한다고 바로 그건 변호사 가지고 볼 게 아닌 거야. 법적으로는 안 돼. 법적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물리적으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여기서 하는 것 때문에 막 분노가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아내가 전년 처음이고 폭력을 당했어요. 이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죠? 이상한 일은 영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옆집 1년 안에 이사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뭐 인테리어하고 이사를 가는 게 안 돼. 하지만 이건 현실이고 하나님의 사실은 하나님, 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사역에 방해가 많이 갔습니다. 이사가게 해주십시오. 교육적인 사역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1년 안에 우리를 내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박수. 예, 진짜. 그러니까 기도가 A를 원했는데 B가 나왔지만 이거는 엄청난 기도 영광인 거 아시죠? 이 부유성 안 해야 되는데 괜히 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요, 좀 기다만 들으십시오.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셨던 분이 누굽니까? 강대훈 사무총장님. 그죠? 아시는지 보기 끝까지 주십시오. 예. 엄성하신 분 축복이실지요. 예. 거기에도, 예. 그 총장님이 원래 오기훈 목사님이 이제 안내하고 이렇게 모시고 저는 만날 이유가 없는데 오기훈 목사님이 그날 못 오시는 거예요. 오전에 일찍. 제보고 이제 좀 픽업하고 좀 이렇게 승기라는 거예요. 진땀 나죠. 그 높으신 분하고. 그래서 한수 없이 제가 12시 반부터 3시까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는데, 한 전반부까지는 진짜 대화가, 왜냐면 너무 큰 부이고, 저는 골목가게 하나 주인인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인기 강사인데. 고맙습니다. 고맙긴 한데, 강사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좀, 제 인기라는 얘기, 또 얘기를 해요. 그분 앞에서.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가 아주 좀 어색하게 앉아있는데 그분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다카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속으로 것이라고요. 얘기할 수 있는 소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그걸 간략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전략가인 아시죠? 그죠? 상당한 전략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은 되시죠. 이 얘기를 듣더니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장로님, 이거 내용 있네요. 이거 알려야 될 내용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뭐랄게요? no. 저는 속으로 틀리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거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회 만들어주십시오. 이전에도 그 부위원장, KWM의 부위원장 황성주 박사님, 그죠? 그분이 저 속초에 가서 한 20분간 전부 설교 하는 사람들 발표를 하는데 제 얘기를 듣더니 제 옆에 있는 마침 저를 아는 선교사님한테 저 사람이 누구냐? 전략가는 보면 이 전략이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전략이잖아요. 제가 만든 전략이 아닌 거예요. 감독형 맞나요? 판교까지 가가지고 그 황성주 박사님이 그거 가가지고 선교사님하고 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때 황성주 박사님이 이제 부위원장인데 내년에 부이사장인데 좀 있으면 이사장이 될 거래요.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셨지? 제가 명함 파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확장을 해서 내용이 있다. 예, 하고 약속은 조용해요. 항상 조용해요. 나중에 리더가 바뀌었어요. 강대영 사무총장으로. 다시 말하면 A파, B파 있었는데 B파 이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전혀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그분을 강서정당에서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줄 이어가시는 하나님. 저는 그렇게 후배해요. 하나님이 무슨 뜻인가 안다. 알려. 전국이 크다. 이 내용이 여기니까 좀 기다려 들으시죠. 또 하나 제가 시간 좀 기다릴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또 하나. 왜냐면 이게 야. 제가 부산대 중국유학 다니면서 지금 정말 그 각 대학 앞에 학교 세계 개척하는 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 제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주시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어제 전화 왔어. 손승호 총회장님이라고 해요. PWM의 부산, 울산, 경남 사무총장이세요. 그분도. 굉장히 전화가죠. 전화가 왔어요. 왔습니까? 왔어요. 네. 어제인가? 하여튼, 예. 하여튼, 어제. 이 기억력은 좀 약해요. 저는 이제 말씀 기억 얘기하는데 가슴을 바로 받아가지고 필요하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얼마 전에 김해제일교회에서 2주년 선교 케어 1박 2일 했거든요. 돈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다가 성기사님 진짜 돈 많이 들었겠는데 그거 누가 내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하니까 뭐 설명을 좀 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언제부터는 돈 많이 들어간 건 안 한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는 그 지역 지역이나 지역에 가서 각 선교인 공동체 여기에서 감사를 다 해가지고 알려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 아멘. 제가 얼마나 감동이 느껴요. 제가 이걸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걸 들고 이거 맞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뜨거운 마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요청이 들어와요.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3기 사회, 이 사회 이전으로 해가 사회 새로운 전개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건물 보시잖아요. 그 건물을 박경 대표님이 저하고 가다가 여관이 장사하는 여관이 필요한데 찾아봐라 해가지고 거기 찾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약한 거예요. 뭐 5일만에 계약해서 만나, 제가 만나지. 빠바바바바바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가 이걸 이제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가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위치가 계약해놓고서 보니까 정산을 보니까 그건 이미 아셨고 저는 늦게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플랫폼 교육이구나.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10개 교육 개척이 보면 이런 부분들 쭉 있을 때 분명히 요거는 새 부대인데 하나님 뭘 주신다? 세수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 세술이 무엇입니까? 묻는 기도를 하죠. 제가 조금 눈치를 채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세술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여기서 하기를 원하셔서 여기를 보내셨습니까? 결국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안방 3분의 1 안방 선교 연합 선교 전략 연합 선교.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죠.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딱 제가 깨달은 건 키워드 2가지. 하나, 첫째 연합 사역. 둘째 복음 전하는 기법. 제가 이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제가 이건 놓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시사항이니까요. 처음부터 제가 연합사역이든 그분은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그렇게 기다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보니까 큰 도시 안산이나 김해나 보면요 한나라 파일이 큽니다. 파일이 크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이 한나라를 선진화하기도 돼요.规模가 크니까. 미남 같은 데는 한나라 안 가면 못해요.规模가 너무 적어요. 그거 위험합니까? 이거네. 이 건물의 센터를 연합으로 같이 만들어서 여기에서 각 나라별로 사역이 이루어지면 되겠구나. 이게 세습인 거예요. 그래서 제게 주던 지금까지 마음도 있고 이제 장소가 옮겨졌으니까 이런 기도가 구체화되어지면서 이제 느낌이 확 오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십시다. 하자 아닙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안에 또 말을 웃겨야 되거든요. 남들이 보면 뭐 명령한 것처럼 느끼잖아요. 이거 하십사. 네. 공동 프로그램은 뭐냐? 한글 교육과 그 다음에 체육대회나 어떤 또 여행 가는 거나 이런 상담, 병원 데리고 가는 거 이거는 나라 상관없이 가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각 나라별로 팀별로 접촉할 수 있는 뭡니까? 매니저. 다시 말하면 양육 지도자. 두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실제 구체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한 나라 10개 기청 이러면 되겠다. 여기에서 이제는 건물이 이제 옆에 이 빌딩뿐만 아니라 빌딩 한다. 조그만 건물 가지고 저희는 빌딩을 보여요. 그 옆에 또 지하사 1층 상가에 보면 그냥 견디고서 가격이 막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또 우리 박경수 대표님 순발력에 의해서 저 따라간다고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무조건 뭐 계약하고 던지는데 뒷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죠. 이거 하나 먹는 거. 딸, 이 앞으로 돈 낸다. 이쪽 사놔라. 내 말 하나만 한 번은 애들이 다 왔을 때 박경수 대표님 이거 쭉 얘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결심을 하고 우리 딸이 이제 하나 사고 또 아들이 또 하나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근데 돈 올라가는 건 네가 가져가라.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홀도 많이 만들어요. 바로 옆에. 이야 정말 신기하다. 정말 좋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구체화될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 한 교회가 한 나라 책임 선교 계속 하나님 마음 주셔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이게 이 감각만. 그래서 제가 하나 주신 마음은 1, 2, 3 안방 선교 전략을 드셨어요. 이게 뭐냐면 한 나라 교회 개척을 두 사람이 팀이 돼가지고 3. 체명식 제자 만들기 운동이다. 결국 예배하는 공동체 전에 내부적으로는 제자 훈련 쪽에 집중해서 1대1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깔자라는 것이죠. 그럼 이 두 명이 누구냐? 한 교회를 제가 처음부터 받은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2명만 좀 팀을 해가지고 예배는 거기서 하고 헌금도 거기 하시고 2명만 여기 보내주면 여기서 전도 교육을 시켜서 그 나라 문화도 알려주고 일을 해가면서 깨달으면서 제자 훈련 시켜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완전하게 되어지면 그 교회 애들 데리고 가도 좋습니다. 제가 뭐 목사님들한테 얘기해서 기억나시면 기억날 거예요. 데려가도 좋습니다. 2명만 그냥 자료하고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뭐 다 된 사람을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오라 해가지고 고쳐하면서 깨닫게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 애를 쓰셨어요. 근데 그게 완전한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성령 임하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 임하고 나서 5가지 형상이 있는 그걸 보고 완전한 그 길로 가게 된 결국 순교의 길로 가게 된 것도 그런 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만 말씀을 계속 심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알게 된다. 언제?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된다 이거죠. 예수님 그걸 알고 계셨죠.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게 지금 이제 세수입니다. 이게 이제 비전이 지금 사실은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감사하게도 미랑 지역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 미랑 지역의 방향을 이 서치라이트를 비춰가지고 이런 부분이 진행되게 하시는 이 자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몰랐을 때 모르는 부분인데 이제는 알았잖아요. 이제는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 단통 만드십시다. 만들어가지고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서로 일어나는 일 공유를 하고 필요한 데 가서 도와주고 맞습니까? 에너지가 우리가 지금 사실 다카 멤버십들 많이 계시거든요. 필요하면 한 달이든 2달이든 지원 사격 가가지고 무기 들고 가가지고 그죠? 김정은이가 전쟁하기 위해서 푸틴하고 만나는 거 우리는 복음전에서 만나야 되죠. 그거 이제 단통을 만드는데 빠져나가지 마시고 여기서 정말 주시는 마음도 올려주고 어떤 해야 될 일도 올려주시면 후원하고 지원하고 같이 넷덕으로 가자. 이 미랑에서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김에서 오신 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김에 진영에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동탁 선생님은 충분히 가능하신 사모님하고. 네. 그리고 지금 뭐냐면 이주민 선교 현장이 어려움이 있더라. 에어컨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이 강사기 좀 해주십니다. 이주민 선교 이제 하면서 제가 살펴 거죠. 이주민 선교 현장의 시스템은 어떤지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대형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이주민 선교합니다. 자연스럽게 그죠? 수영동교회, 호산나교회, 몸집이 오죠. 오니까 내가 오늘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역자 배치하고 어떨 때는 전문 사역자 그 나라 나라 사역 했죠. 재정도 받쳐주니까 기회 제일 교회 뭐 이런 합니다. 이게 A 패턴. 제가 이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B 패턴, 어떤 패턴이냐면요.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찍 리턴하시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사명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특별한 사명. 목사님 하시면서도 나는 이주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정말 선교사님처럼, 그죠? 제일 첫 번째 오셨던 분들. 그분들에서는 어떤 선교 이주민 사역이 이루어지는 B 형태인데요. 대체적으로 B 형태는 정말 재정적으로 힘들고 동력자가 없고 늘 배고프고 애들하고 자취하려고 하면 돈 걱정 호적은 쳐다봐야 되고. 내가 며칠 전에 기장에 목사님 정말 도전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래 나이 50, 60 거의 다 지금 60인데 진짜 목사서 받았어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럼 찾아갔죠. 어떻게 해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제가 간증을 듣죠. 그분이 그날 내가 점심을 제가 밥을 사러 갔는데 이분이 어제 행사를 할 때 돈을 10원짜리 딱 떨어가지고 사했다. 제 생각에 오셨는데 점심 각각이었다. 그래서 지금 아내가 또 웃기고 있어. 다시 말하면 이해해주고 그냥 여기서 용서해주지 이 말이에요. 어쨌거나 이런 데이터를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찌 이렇게 비전으로 가고 꼭 이 시대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 그 현장에 이렇게 돈이 움직이지 않는 게 이게 뭐냐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주민 선교의 B 패턴이 이런 패턴인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이런 데서는 교회가 이vol버가 돼야 돼요. 정말요. 교회가 그 지역 교회가 같이 연결해가지고 이 영적인 이것도 상황도 이 오히려 받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도 공급하면서 이렇게 가야 될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스피커가 돼가지고요 주변 교회에 목사님들에게 이거 알리셔야 돼요. 알리려고 그러면 이 내용을 알아야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안 되면 저 부르십시오.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하는 PPT들이 있더라고요. 다 보십시오. 전국에 퍼져 있는 게 뭡니까? 교회 입장에서 전국 15개 다 퍼져 있죠. 다 있잖아요. 지금 이주민들이 전국이 다 퍼져 있습니다. 이게 전쟁이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국의 각 지역마다 전쟁하려고 자기 이제 쳐들고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산이나 김해나 특별히 많이 모여있는 사다리 모여있는 크기만 집중해가지고 이 전쟁이 효율적이 되겠습니까? 방향이 보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파송을 받고 재정적인 부담 분산하고 서로 힘이 되는 동력자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 사역을 각 지역교회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좀 이제 링크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가지고 저 선교 현장에서 정말 힘을 얻고 이주민 선교에 대한 도전도 좀 받고 그리고 필요한 재정이 눈이 뻔히 보이고 차 필요하면 차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제가 해보니까 그러게 어느 문제 이게 또 이제 무슬림 제가 하면서 알았어요. 무슬림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방글라데시를 만나보기에도 무슬림이야. 우리 집도 놀러가지고 어디 조용한 데 없으니까 왜 하니까 기도가 다니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얘들이 보니까 하루에 5번 이걸 이제 나중에 몰라. 제가 이게 책임감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중시대 때 사랑의 교회에서 줌으로 5주 동안 강의한다는 거 제가 강의를 다 들었는데 제가 첫 번째 물바닥에서 다 빠져요. 왜? 내 애들이 있으니까. 또 어떤 책임감으로 저는 사실 하나님 맡겨주신 리더이기 때문에 이걸 강의를 요약을 다 해놨어요. 제가 전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돌았을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뛰어넘고 이겨서 격퇴를 하고 전쟁터에서 이기기 전쟁을 해야 될 걸 가야 되느냐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교회의 선교사역의 역동성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조그만 경험이지만 아까 저 청년들이 수영여교 청년들이 와서 막 더 도와주고 했다잖아요. 이 친구들이 자기 수영여교에 가서 청년 모임, 시엘 모임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야, 내가 밀양에 가서 보니까 탁하교회 이주민들 막 신나게 얘기하죠. 듣는 애들 신기한 거예요. 그거 어딘데? 어딘데? 우리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애들이 오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거다. 영어가서는 같은 법이다. 다시 말하면 두 명이 보면 잠깐만 3548에 6235 차 있으십니까? 차 빼달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잠깐만 한번 딱 쏘고 보셔야 습관입니다. 나중에서 훈련을 해요. 나중에서. 이거 남성분들은 좀 배울 만한 거 배우십시오. 배워야 돼요. 나중에 그만해서. 여보,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이 젊은 애들이 만약에 이거 왔다 했을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거기 장모님이랑 위에 리더한테 장모님 우리 뭐 좀 계약하고 차좀 빌려 차 어디서 한대 설명이 되죠. 그래 그거 가져가야지. 그 어딘데 나도 한번 보자. 이런 일들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우리 한국의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힘든지 이유 따지잖아요. 이유 따면 뭡니다. 결국은 교회의 사명에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소명이 출줄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힘든 건 아니고 당연히 힘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주민 사역은 강제 이주민 사역만이 아니다. 이주민 사역 이주민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명적인 어떤 포지션으로 우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교회에서 접촉을 하고 캐치를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거기서 선교적인 역동성이 일어나고 복음 전하는 기쁨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잡소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복지와 이 복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 특히 이제 한국어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빨리 다시 초등학생. 이거는 오늘은 각 분야별로 계시기 때문에 조금씩 너무 준비하면 안 돼요. 예, 유호경 선교사. 가까이는 우리만 노래. 일단 뭐 아실 만하시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외국인 저희가 지금은 주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을 전도해서 한 번쯤 가까이 데려오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오라고 말할 명분이 없거든요. 그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너네 한국어 배워야 되지 않니? 라는 거였고 가장 필요한 게 한국어입니다. 어차피 이 땅에 살려고 하면 한국어를 많이 알면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도 살 수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 한국어 잘하는 애 하나 있으면 따라다니면 되고 뭐 공장에서 하는 말 몇 개 알아들으면 되고 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호응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은 아시겠지만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제 한번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민청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주민들이 많이 필요해서 한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난 비자로 오거든요. 보통 이난 비자 올 때는 물론 기본적으로 EPS 토픽이라는 시험을 쳐서 오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한글 좀 배우고 와요. 배우고 시험을 쳐서 성적이 높은 수도로 한국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는 합니다. 일단 들어오고 나면 그냥 한국어 그냥 하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은 이난 비자로 오게 되면 3년을 계약하고 오는데 1년 10개월 추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텀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10년을 한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10년을 이 땅에 살던 친구들이 돈 버는 맛도 알았죠? 그 다음에 이 나라 문화도 알았죠? 자기 나라에 돌아가기 싫습니다. 그러면 불법 치료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그렇게 불법 치료자 양산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숙련시켜 겨우 일 가르쳐서 쓸만하면 돌아가 버리는 건 공장도 힘든 일이죠. 그래서 공장은 숙련된 인력을 계속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와서 한국에 있고 싶은 만큼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결정을 우리가 하자는 거죠. 일단 1차 이난 비자 왔던 친구들 일하는 거 봐가면서 괜찮다면 회사가 스폰서해서 더 좋은 비자, 장기 치료 비자로 바꿔주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때에 그 E7 비자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K-포인트 E7-4라고 하는데 한국어를 알아야 된다. 그들이 이 땅에 있을 때 기술은 가르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한국어를 알아야 한국의 적용이 좋고 한국 문화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한국어 점수를 얻어야만 이 비자를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E7 될 때 토픽이라고 하는 방식과 사회통합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토픽 2급을 얻거나 사회통합 3단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때 비자를 바꿔주니까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시험 안 치면 장기 비자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 그런 법무부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친구들이 평일날 할 수 없어요.
없어요. 직장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하거나 주말에 하거나 일요일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강의한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강의를 들으려면 2시간,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2시간씩 가서 양산, 김해, 부산 그러야 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저희가 사실 아까 말한 교회로 만든 이유는 선교가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사정을 보아하니 관공서를 활용하는 게 필요한데 그 관공서를 이용할 때 밤낮 카페 교회 이름으로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다카 이주민센터라는 또 다른 비용으로는 하나 만들었고 제가 이제 작년 6월에 만들었는데요. 제가 올 5월 뭐죠? 제가 빨리 끝내라는 건가요? 아니. 제가 지난 2월 말에 정년퇴직했기 때문에 곧 퇴직할 예정이고 비영리법인 월급 받는 거 아닌 거는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대표가 되어서 다카 이주민센터를 6월에 만들었는데 8월에 밀양시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 가르치는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맡길까라고 고민하다가 여기 계신 이준하 장관님을 통해서 다카를 알게 되었고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받았습니다. 돈 1,100만 원밖에 안 주면서 딥데이를 많이 시켜서 진짜 이건 안 받고 싶지만 그런데 그게 연결고리가 되어서 지금 밀양시, 하나무, 경상남도가 저희가 굉장히 긴밀한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밀양시에 주는 그 자금을 받아서 한국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러는 와중에 정보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 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에 현장 밀착형, 그러니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데 강의가 없는 곳 신청해라는 프로젝트가 떴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금 저희 다카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고 딱 밀양 지역에 있는 애들만 신청하게 해가지고 듣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 계속 아이들이 다음에 선생님 4단계요? 다음에 언제 5단계요? 하면서 우리한테 계속 와서 계속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러지는 못하고 일단 되어갈 과정인데 그러면서 우리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갖게 되고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이 지금 이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 되었고 한국어 교육이 이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개체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한국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팔기도 하고 한국어를 통해서 친해진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아직은 뭐 눈에 띄게 좋진 않지만 그런데 저희는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중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씨는 아마 땅 속에서 좀 싹을 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지금 저보다 더 박수 크게 치신 거는 분명히 크게 들렸어요. 강의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전투라는 게 뭐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럴 때는 우리 만나는 애들 이름 다 적고 전화번호 따내야 됩니다. 따내야 되고 다 무적 면담을 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름을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3등분을 해가지고 이런 중보 기도와 선포하는 기도, 축복 기도를 이름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하는 방법대로 실천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주일 오후에 5시에 열방 예배, 나라가 뭐 한 대선 나라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 예배하는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 미시잖아요. 이게 뛰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든지 장로님하고 이익 기사님은 본 교회에서 11시에 예배하고 다 하시고 이제 그 남은 시간 편하게 뛰어옵니다. 지난번에 봤었죠, 예선님. 예선 친구는 지금 인도시 장로님하고 1대1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하고 2개월 하다가 이게 그냥 가격이 지금 수요일마다 요즘 얘가 안 보이는데 요즘 얘가 잘안 보이네. 아까 말이냐 뭐. 예. 아까 성경이 보니 이렇게 또 이제 포지션을
강나라별로 품기 위해서 담임 선생님이죠, 그죠? 그래 한날 같이 오는 걸 밥 먹고 체육대하고 한국어 공부 뭐 열방예배를 같이 하되 강나라별로 이제 미교하는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또 교회 안 오면은 안 온 거에 대해서 체크도 하고 이런 어떤 작전 연합 작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닥가 성경 공동체 이주민 성경의 전략으로서 이제 좀 메모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나로를 쏠 때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설계했어요. 나로가 지금 이제 전화해가지고 다 올라가고 영상도 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차 전제가 막 올라갈 때 우와 그죠? 여기 뭐냐면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 닥가 복지를 소개하고 전화번호 주고받는 거 사진같이 찍는 거 이걸 우리 1단계 성공 속으로 박수를 치죠. 그 다음에 얘들이 뭡니까 닥카에 와가지고 한국어 공부에 들어가고 계속적인 만남의 틀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거는 나로가 2차 전자 뭡니까 성공. 그럼 또 막 박수 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냐라고 하면 3단계 전화가 뭡니까?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열방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이 양육하며 공부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저는 3단계 전화 성공. 그 다음에 4단계는 뭘까요? 그게 딱 목적지에 가지고 목적하는 영상을 보내고 사진을 보내고 이 역할이죠. 결국 복음 받은 것을 전하는 위치까지. 그죠? 이거 한 단계 한 단계 왜 제가 이 그림을 생각하느냐면 한 단계 한 단계를 긴장해서 체크를 하고 보자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자. 이게 이제 교회적으로도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 저는 이런 예민한 부분이 있거든요. 교회 와서 정착할 때까지 단계를 어떤 단계로 생각하고 그 과정에는 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 조직적인 그 관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 미랑 선교사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하니까 우리 장로님만 주겠지만 그죠? 딱 끝내서는 이 정착률이 제가 볼 때 20% 되는 것이죠.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정착률이 80% 90% 나와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닥터의 성경 방향 이 부분인데요. 이게 아까 비전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평신도를 훈련해서 평신도 안방 성경 운동이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특별하게 사명받고 또 목사님으로서 선교사님으로서 사역하고 있는 그 부분으로서는 전체 전국에 퍼져 있는 이주민들 대상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그 시골 교회에 하더라도 복음 전하고자 하는 이주민을 품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서 가르쳐주고 방법 가르쳐주고 우양면 되겠다 하는 거 다 가르쳐주고 결국 먼저 뭡니까? 복음을 의지하는데 내 그 나라 말을 모르는데요. 내가 나도 그 나라 말 하나도 몰라. 진짜예요. 영어는 조금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잘하면 좋죠. 결국은 그 부분을 이제 돌파하는 어떤 방법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이건 내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해서 복음 전하는 한국어만이 아니고 그 나라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을 같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이제 무기를 갖다가 다 수입을 합니다. 어떤 거는 좀 사용하기 좋게끔 또 다시 뭡니까? 만들어요. 사명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써졌잖아요. 각 지역 사례 가면 이 전도지를 주가지고 사용되어지면서 또 뭡니까? 이 실제로 이 사역이 교회가 깨치게 돼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들이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제가 이제 결국은 전도지는 두 가지. 최고의 행복하고 좋아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그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여러분들 드릴 거예요. 전도지 두 가지, 양육지 두 가지입니다. 이것만 돌려도 충분합니다. 제가 교회 내에서도요. 이거 제대로 돌리면 교회가 상관없어요. 이주민들에게 이걸 좀 돌리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특징은 뭐냐면은 그 나라 말을 몰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는 한국말, 오른쪽에는 그 나라 말. 됐습니까? 이 친구하고 전 뭐가 필요하죠? 관계가 필요하죠. 여기 앉아봐라 하는 친근감은 만들어야 되죠. 말을 뭐 끄집어 해야 되지 그거는. 그 다음에 옆에 앉아가지고 이 복음 전도지를 딱 내놔놓고 나는 한국말 보고 얘기하면 천천히 하면 되고 이 뜻은 옆에 자기 나라 말이 있으니까 충분히 알아듣죠.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요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아요하고 이게 최고의 행복은 11개국, 좋아요는 12개국. 그 다음에 양육책은 뭐냐라고 하면 TNM. 요게 전체적으로 약 한 15가 15가네. 전체 제가 15가 정도 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파일로
우리나라 말과 그 나라 말과 다시 이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분명히 갑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양육책은 책으로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게 그 유기성 목사님 무슨 교회죠? 그 목사님이 이 필요를 알고 책으로 정말 멋있게 만들었는데 왼쪽에 한국말, 오른쪽에 그 나라말. 이 책을 15개국으로 다 시중에 팔고 있습니다. 이건 책을 사면 됩니다. 6,000원. 6,000원이 우연한데 사봤으니까요. 자, 일단은 이게 지금 책은 대충 이 소개를 했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왼쪽에는 한국말, 오른쪽에는 그 나라말. 저도 그 나라말 모르니까 제가 10개 나라를 품으라고 비전을 주셨으면 방법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그 나라말 모르기 때문에 이 만드는 데 집중을 한 거죠.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시골교회가 이런 부분을 주면은 이제 이주민 성경에 대한 소명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옆에 사람이 있고 우리 한번 되겠나 했을 때 이거 손에 딱 여는 무기라고 얘기합니다. 지어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걸 저는 이주민 성경 의병 운동입니다. 의병 느낌이 오시죠? 의병. 싸워야 된다. 전국에 그냥 거대에 있는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삽 들고 갱이 들고 하듯이 나와서 싸워야 돼. 싸우라면 모험으로 싸워야 되는 건데 결국은 시골에 그렇게 많이 있는 교회가 시골에 그렇게 보면 옆에 보면 다 있거든요. 다 있잖아요. 이게 한국의 현실이고 한국의 하나님 보내신 선물인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다카에서 성경이 공판해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또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우리 김기동 기사님 뭐 이 부분만 한번 잠깐 나오셔가지고 한번 그 잠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잘하고 계시거든요. 카푸디아 그렇게 한 1년 넘었습니다. 제가 나가기가 좀 아, 그렇죠. 제가 그러면은 마이크를 놓겠습니다. 저거 이제 전보기하고 얘가 자유하고 있는 거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잠깐 얘기해 주시죠. 예, 오산교회에서 캄보디아 선교를 담당하고 김기동 집사입니다. 2023년도 1월달에 저희가 전도팀이 구성이 되어서 전도를 시작할 때 당시에 전도 전자도 모르는 제가 전도팀장이 밀려가지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다카에 가면 전도 교육을 잘 하시는 분이 있다. 시키면 전도가 저절로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전도팀들과 함께 처음 다카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요는 우리보다 강사가 더 반가워하는 거예요. 요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특이하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한 면에는 다른 데 우로 되어 있고 한 면에는 한글로 되어 있는 그 본인은 무기라고 소개해 주셨거든요. 이걸 가지고 외국 다 할 수 있다. 그러고 이 각 교회가 한 외국인을 만나면 맡아주면 좋겠다. 좀 무심게 들었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니까 우리 교회는 농사를 짓는 교회거든요. 주변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병장에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래 좀 영성을 하시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게 보기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장로님 주신 저거로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그렇게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 한 1년 반을 넘었는데 한국어도 가르치고 지금 아까 말했던 4단계까지 갔었어요.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하고 3단계 지금 머물러 있고 유기성 목사님의 저 양육 교재를 가지고 양육을 시키고 지금 현재 8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 전부터 자기들이 스스로 토요일 농사를 하니까 시간을 많이 못 내요. 토요일날 저녁에 시간을 내어서 한글 공부를 2시간 정도 하고 일요일날 점심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예배드리고 남는 시간도 한글 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상입니다. 지금 박수 소리가 저보다 훨씬 큰데.
한 사례를 주시면 뭡니까? 이 전국에 확장시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골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제 우리 김기동 사람한테 메모를 잘 해놓으셨으면 부탁을 하거든요. 왜? 저는 왜? 예. 오산교회 지금 이제 이태종 목사님도 가셔가지고 이 전문가는 지금 목사님. 네? 예, 한가지. 목사님, 한 가지. 그냥 우리끼리 지금은 축구에서 왜 그 시간 스톱도 시켜주죠. 네,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성남시 조합의 김진현 목사입니다. 우리는 태국 분들이 몇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장모님 알리바한테 일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부터 가서 한글 가르치고 제가 하다가 우리 장모님이 은퇴하셔가지고 장모님한테 인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일날 오전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교제하다가 이렇게 가게 갑니다. 예, 이 정도. 태국분들 그 태국에 계시는 분들이 가족에게 지금 2번 선물을 준 적이 있습니다. 택배로 국제 택배로. 근데 제가 기억하는 부분은 이제 김기동 기사님이 이제 좀 열받아가지고 애들을 확 가까이 데려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데리고 이제 와서 거기서 사십시오. 그죠? 네, 제가 가서 만나서 애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책을 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이 독립이 나는 거죠. 학교에 보면 큰일 났습니다. 이것도 바쁜데. 그리고 이제 상당히 중앙대 목사님도 한번 저랑 부서가지고 태국 통역을 보내달라는데 통역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달라져야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제가 책을 크게 떼갖다 줬죠. 근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 열방교회도 전문적으로 하는 데인데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전도 무기가 아니 무기 내어서 된다니까 전도 도구가 없다. 이 애들이 병 많은데 제 전문가인데요. 그래가지고 교회적 불려가가지고요 전도 교육을 갖다가 한 토요일 오후에 한 3시간 4시간 시켰잖아요.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지 아세요? 내가 17년 동안 예부 강사 초청한 적 있습니까? 이분은 뭔가 끌리면서 내가 모셨어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과정이죠. 제가 무기를 거기는 나라가 말하는 전도사님 담당 전도사님께서 무기를 싹 다 줬죠. 돈 받았을까요? 안 받죠. 제가 진짜 힘들었던 자료거든요.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지금 이제 역동적으로 이 응용해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 피드백 보십시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기장군의 정한남 전사님 같은 경우는 또 독특한 경우 이 삼부대 연합생이 있잖아요. 일반 시군에서 연합으로 호를 만들어서 거기서 연합사역을 하나 교회를 품고 같이 이분이 지금 이제 여기 와가지고 7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걸 배운 거야. 경북 대법대에 오신 분인데 지금 기장에 가가지고 얼마 전에 와요.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40평까지 그냥 개측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이쁘게 잘하고 있어요. 이보세요. 지금은 이 열받을 뻔했어요. 이게 이제 연합보다 가는 거예요. 연합보다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중소도시에는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울은 힘들어요. 자, 어쨌거나 또 거제 성김의 교회 전문가, 이 거제도 가장 투톱 중에 하나인 교회인데, 뭐 그러자들은 너무 많이 보니까 이 베트남 전문 담당 전도사, 중국 전도사까지 있는데 한 번은 닥쳐 와가지고 쭉 얘기를 듣다가 내가 일부러 무기 소개하려고 이거 봐라 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뭐니까 기록을 다 가져갔어요. 신이 나가지고 중국 전사님은 이거 가지고 했는데 막 예수연이 같다고 막 춤을 추듯이 보게 이제 멘트를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그만 체험이지만은 여러 가지 결과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힘이십니다. 이게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대외 사역 중에서 이전 설교 방향에서 유학생 사역은 일반 대학 3분의 1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뿌리 산업대학이 있더라고요. 아주 특수대학이 전문대학인데 학생 모집이 배가 고파가지고 국가에서 허락을 받았어요. 여기서 졸업하면 20원 비자를 준다. 이 고급 비자거든요. 2년만 졸업하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한국어 공부 왜 합니까? 여기 의학 비자 와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하면 2급을 따는데 그게 입학 자격이래요. 제가 머리가 팡 돌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죠. 이 2급 따는 거 여기 와서 비싼 돈 주고 할까 뭐겠노? 너 나라에서 성교사님 밑에서 공부해. 성교사님 거기서 졸업하고
한국어 가르쳐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우리가 중간에서 이제 나쁜 말로 부록하고 행정사, 이 절대적 행정사 연결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해줄 테니까 거기서 센터링 하는 사람은 우리가 받겠습니다.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걔들은 도망 안 갑니다.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문은 물론 성경 공부를 시도 도망 안 가요. 얻는 이익이 큰데요. 그러면 걔들 추천받아가지고 원하는 대학에다가 우리가 행정적인 역할로 도와줘가지고 학교 주변의 교회에게 연결시키고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이게 3분의 1 꼬리 산업대학 전략입니다. 3분의 1 하나는 선교, 해외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이런 루트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십시오. 노는 애들, 우리가 이제 추천하는 애들은 우리가 중간 연결해서 3분의 1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그냥 보냅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 데나 안 보답니다. 이미 우리 빈다리잖아요. 학교 주변에 교회에 찾아가서 이주민 유학생 사회 가십시오. 어떻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애들 딱 해가지고 핀셋을 찍어가지고 탁 갖다 드릴게요. 이미 애들은 기독교적인 문화에 들어가지고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게 3분의 1이죠. 이게 뿌리대학인데 이게 제가 이것도요. 너무너무 멋진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명언을 했죠. 우리나라에 뿌리대학이 13개 대학이 있습니다. 많아요. 예를 들어서 거저대학, 조선소 직원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뿌리대학 졸업하면은 이게 그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네팔 경우에 8,000명을 뽑는데 16만 명이 시험을 쳐요. 얼마나 경쟁률이 심합니까? 하기 힘듭니다. 오고 싶은데 못 와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자가 거기서 토픽 2급만 따라 바로 학교에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2년간 어쨌든 알바는 2년간 학점만 따라 졸업만 해라. 그러면 20원비더러 현대중국어 뜨겁게 칩니다. 20원은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학교 주변에 교회와 연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성김의 교회는 우리 옥기들 성교사님이 나름대로 연결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것이 또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 다 도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했으면 이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성교사님한테 사례만 할게요. 이걸 보령에 있는, 보령이 멀죠? 스리랑카 유학생들 우리 빈다리가 자기 아들 데리고 와서 9명이 딱 왔어요. 우리 빈다리잖아요. 그래서 보령에 마침 저를 후원하고 있는 한대교 목사님을 전해가지고 맨날 날 잡아가지고 그 안면 딱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9명은 다 잡아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죠. 제가 이걸 일전하겠습니다. 이게 사진이 이거죠. 자, 너희들이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일단 이 친구들 다 우리 빈다리거든. 우리한테 도움 받았던 걸 자기들이 얘기했으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오면은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같이 밥 먹고 친교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를 가르친다. 얘들 졸업할 때 상급 따야 되거든요. 그리고 너희들 알바 잘 필요하잖아. 이 스님들이 얼마나 많아. 정보가 많아. 그리고 중요한 거 교회인데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워. 너희 스리랑카 리더가 잘못되가 얼마나 힘들어. 너희가 리더야. 리더십을 배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야. 자, 자유야, 자유. 오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전부 웃으면서 다 손들어. 손을 번쩍 들었어. 자, 그러고 나서 교회 목사님 보고 부모님, 우리 멀뚱멀뚱하죠? 이거 우연이지. 그래가지고 탁카에서 하고 있는 전략을 얘기해주고, 스리랑카니까 스리랑카 전도지하고 양육지하고 갖다 주겠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 정도, 한두 달 정도는 관계만 맺으십시오 하고 왔어요. 한 달쯤 있으니까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여기 물 끓고 있는데 국수와 빨리 안 보내줍니까? 그럼 문제죠. 그 교회에서 안 하던 돈으로 선교하던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강대훈 선교사님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제 돈으로 하면 끝이다. 미션 마인드 크리스천. 현장에서 이 보내준 친구들을 그 한대교회에서 10명의 팀이 되거든요. 밥하는 사람, 한국어 가르치는 사람, 디디마리 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학교에 또 대학원생이 대학원생이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학교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했는데 1년이 지났어요. 1년에. 이 내용이 목사님이 1년 후에 저한테 카톡 보낸 내용입니다. 그대로입니다. 퍼뜩이 부분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5명이 와요. 이제 뭐 팀이 튼튼하게 갖춰졌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보다 15명에게 장학금을 다 줍니다. 이게 얼마나 이 끈이 튼튼하게 이어지겠습니까? 교회도 신이 나겠죠. 맞습니까? 돈을 주고 전도 순교비 좀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런
말이 실적 현실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 안 했습니까? 할 수 있는 기회를 확 갖다 주고 해보니까 이거구나.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부분이 준비가 돼야 돼요. 목사님 책임이죠. 그럼 의향되는데 가서 이 전문가를 부르면 제가 강사비 안 줘도 됩니다.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강사비 주면 우리 스태프들 소금 입고 묻는다. 안에 그런을 받았습니다. 예. 이게 1년 뒤에 사진을 보내주신 거예요. 뭐 더 한 건 주고. 예. 이게 어떤 메시지가 들이 한 1년 동안 어떻게 해왔다? 가까워지고 성경 공부도 시키고 이제는 완전히 야 얘들 돈이 있잖아. 교회 재정 있잖아요. 자 이제 내 교회 입장 얘기했죠. 선교사님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단 선교국장님 만나가지고요 서울까지 갔어요. 이 얘기하려고. 선교국장님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한테 이 정보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서 상분이 할 수 있는 저역하면 제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참 이자부를 했는데 이 행정 역할을 하면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는 불효과가 되는 거예요. 자격도 없이 하면 하나님이 그 불편함을 하시고 우리 유봉 선교사 아내가 이번 12월 말에 행정사 자격을 잡니다. 무조건 따게 돼 있어요. 그 경력으로. 세상에 이걸 또 하나님이 또 자격을 주세요. 이건 되고 나서 할 일 많습니다. 그럼 이거는 완전 합법적으로 되는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런 하나 과정에서 또 이제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피드백을 적습니다. 이분이 보니까요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있는 거인데 한국어 강사 1급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처음 봤어요 사모님이. 알고 보니까 외국어 대학의 한국어과 졸업생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선교하신 거죠. 정말 중국에서 제자원이라고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중국이 쫓겨나니까 인도네시아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일정을 1대1로 훈련하는데 저를 만나가 이 일을 듣더니 딱 잡았어요. 자기 한국어 선생이니까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가야 되는 말에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이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애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보예요. 이 뭡니까?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이런 루트의 정보를 주면서 애들을 가르쳤을 때 얼마나 이 결집력이 크겠습니까? 엄청나죠. 그러면 걔들 신앙교육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 있다고 핀스 찍어서 딱 때려주면 교회에서는 뭡니까? 어렵지 않게 이제 그 다음 교회에서 시점을 돌리는 거죠. 이 또 다른 선교사님, 김성원 선교사님, 스리랑카에서. 이분도 부산 상대 출신이면 제 나이가 많아요. 공부 잘했다는 뜻이죠. 이분도 지금 저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듣더니 이거다. 그러면서 자기가 스리랑카에서 이렇게 쭉 계속 연락이 직무도 들어오고. 자 이제 정리를 마지막 때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유학생 선교 3분의 1 전략 이걸 끝까지 하셨고 이거대로 가지고 공간에 외국인 3분의 1 선교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를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메모를 했고요. 자연스럽게 우리 사람들 3분의 1 선교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3분의 1 우리가 중간 역할 3분의 1 학교 주변의 교회. 지는 어떤 상황에서 학교 주변의 교회도 개척을 해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선교지에서도 정보를 줘야 되고 제가 선교국장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죠. 이거 필요합니다 하니까 시간 얼마나 필요하냐 한 20분 정도 되면 시간 길게다면 안 부를 것 같았어요. 속초에서 우리 교단의 선교 훈련은 신학교 원장님들 몫이 2박 3일 했는데 장로님 회의 와서 하십시오. 제가 그 20분 얘기할 거예요. 왕복 몇 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속초까지. 왜? 20분 후에요. 왜 갈까요? 가야 돼.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의 집중력, 말씀의 배경, 성령님의 타치 이런 걸 하나하나 기록해 갔던 그 사역자로서 부르심이 있을 때 가는 집중력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갈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상황에서 탁탁탁 타치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 그 난데가긴 한데 조금 미안해. 오늘 조금 아까 전에 시간이 스톱시킨 시간이 있거든요. 내가 스톱해서 이 부분 하면있죠. 이것도 뭐냐면 제가 전도 몇 시골에 가다니까 우리 저 박병수 대표님이 그 차가 움직이는 경식 직접 나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요것도 시간은 스톱 일단 누르십시오.
원래 오늘 이 강의 중에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라는 얘기를 아까 들었습니다. 이게 내가 선교사다라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이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내가 선교사다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그 이유 그리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기석 목사님 이렇게 이 밀양 지역에서 같이 우리 지역 교회들과 함께 선교를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런 금방 강의한 이 2시간짜리를 예를 들어서 삼거교회 가서 박래원 목사님 교회 가서 수요일 저녁에 강의한다면 거기 앉아 계시는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반응이 거의 없을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지겨워하실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동참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이고 너무 먼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전달하고 지역교회들을 어떻게 불러일으킬까 하는 이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다가 이 단기 선교라는 프로그램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단기 선교라는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붐이 일어났었거든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교회들이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뭐 할 것 없이 단기 선교를 엄청나게 많이 나가셨는데 사실은 단기 선교라는 프로그램이 잘 생각해 보시면 선교라는 어떤 명분, 선교라는 것이 해외여행이라는 아주 좋은 옷을 입어서 그렇거든요. 만약에 선교만을 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거기 갈 사람들, 그렇게 좋은 반응을 보일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별나게 해외여행을 많이 갑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인구가 1억 2천인데 해외에 나가는 사람이 1년에 900만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1년에 해외 나가는 사람이 1,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5시간 이내에 돌아다니는 단거리, 근거리 항공 여행사의 대부분이 한국 항공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 나가는 걸 좋아하는데 단기 선교라는 프로그램을 잘 보면은 그렇게 해외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단기 선교를 만남으로 인해서 폭발적인 인기가 되고 하나의 콘텐츠가 되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선교가 파송 받은 선교사님, 그다음에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님 이렇게만 이해하는 선교에서 제3의 전선이 형성이 된 거죠. 홈그라운드 이 대한민국 땅 안에 선교의 대상자들이 이제 막 들어와 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가 홈그라운드에서 선교 현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서 이 전선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역자들을 불러 일으켜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그 공감을 불러낼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그러면 단기 선교 프로그램에서 히트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국내에서 여행이라는 컨텐츠를 관심이 별로 없던 사람들도 같이 여행 갑시다 라고 하면은 그래? 부담 없이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밀양을 예를 들면 밀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 역사 탐방 여행을 간다 그러면 서울까지 왕복 10시간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10시간 동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일 저녁에 이 밀양 쪽에 있는 교회 가서 2시간, 1시간 강의하는 건 불가능한데 그리고 교육의 효과가 뚝 떨어지는데 왕복 10시간 동안 선교에 대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엄청나게 지역 교회들을 이 선교 현장에 동참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선교사다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우리 2회로 다카 스태프들이 한번 다녀왔고 2회로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모님들 위주로 한번 모시고 1박 2일로 다녀왔고요. 지금 3회는 이제 계속 4회 계속 기획하고 있고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버스 비용이
버스도 이렇게 28인승 리무진 버스 하다 보니까 1박 2일 가면 한 190만 원,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그래서 버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부담이 커져서 지금 보급 버스를 하는데 마련하려고 기도 중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부탁하는 우리 아내들한테도 했고 부모에게 했거든요. 제가 스스로 왜 늦게 얘기를 했지? 갈등을 왜 했지? 아, 우리 마누라는 침수도 왕권인데 여기서도 왕권을 뺏으면 어떨까? 걱정이 되는데 박경선 대표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보다 몇년 더 다르고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데 저분 앞에 나가지고 휘어져보면 내가 다 뺏길 텐데. 감사합니다. 네, 내가 선교사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게 탁하에서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전체 공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게 마음을 모으고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현재 탁하 건물 이제 여기에 또 이제 강구하겠습니다. 여기에 정말 수련회가 정말 좋아요. 네, 수련회가 한 30명까지는 좀 바짝바짝한데 여기 와서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여기에 가까운 곳에 풋살 경기장이 있고요. 야간 경기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야구장이 있고요. 야구장이 있고요. 가까운 곳에 강이 보이고요. 수영 못하지만은. 네. 하지만 뭡니까? 제트스키는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이 장소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해외까지 가지 않고 국내에서 여러 가지 했을 때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여기 온 김에 이 얘기 들어봐. 네. 자, 다음 시대 선교도 이렇게 열심히 했었고요. 자, 이제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풀드 여행하듯이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러면은 이제는 때가 아까다. 그래서 이제는 전투자시로 들어가자. 그래서 항공모함 전투자시로 들어가는 거다. 이게 저는 이게 느껴져서 이 그림을 두 개를 비교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크루즈 여행은 어디서 놀든지 상관없죠. 야, 이거 관광만 주의를 시키면 되는데 항공모함에서는 그게 있죠. 너는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앞이가 열려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했고요. 지난번에 강대영 선교사님이 울산에 우주교 갔었을 때 이 얘기를 하셨어요. 어제도 지난번에 오셨을 때 얘기했지만은 이제는 100만 크리스찬, 100만 자비랑 선교사 이거 여기서 엑셀을 한다고요. 엑셀은 내가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미션 마인드 크리스찬 이 얘기 때 하셨죠. 저는 이걸 응용해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주민 선교 의료 운동이다. 구체적으로. 이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감이 되시면은 이제 우리가 단톡방을 내려서 어떻게 이렇게 길을 우리가 만들고 또 이게 나름대로 강의가 들어가면 좋겠다. 마지막 사진은 진짜 마지막입니다. 칠레 아타카마 사막인데요. 몇백 년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당연히 사막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15년인가에 기상 이변으로 몇 시간 동안 폭우가 쏟아졌어요. 깨닫는 것이 많죠. 똑같은 사실 맞죠? 자, 여기서 저는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죽은 것처럼 있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 떠나 있으면 죽은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성령의 비가 쏟아지고 뿌려진다면 하나님이 만드는 것은 어떤 아름다운 꽃으로 이게 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주민 선교 원장에 적용을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주민들을 바라볼 때 메마른 사막처럼 거절하고 왜 이렇게 가까이 아성전지 싫어하는 이런 사막화시켜서 한국 사회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꽃을 피우면서 화기애애하고 이렇게 즐겁게 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 누가 앞서야 되느냐? 저는 기독교인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여기에 즐거이 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는 가능합니다. 누가요? 우리가. 자, 질문은 제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무기 소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렸죠. 최고의 경고. 여기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를 몰라도 친근감이 얘기 안 하고, 그죠? 요걸 파일을 만들었거든요. 왜 파일을 만들었을까요? 책으로 하려고 하면 보급이 힘들어. 그죠? 또 책을 내가 집에 놔두고 왔는데 요거를 어디다가 핸드폰에 PPT를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무기를 가지고 다녀요. 필요하면 그때 바로 꺼내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가 있죠.
언제든지. 그래서 파일을 만들었어요. 좌우 비교해서. 이 내용 영어로 된 거 전체적으로 내가 샘플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몇 개 나라가 되어 있느냐면 아까 12개 나라인가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면은 이런 자료들을 PPT 자료는 뭐 어떻게 받는다? 돈 주고 받는다? 그냥 받는다. 하여튼 공짜는 비주얼이야. 네. 그다음 좋아요 전도지. 이거는 제가 맨날 늘 전도 고프니까 좋아요 전도지가 너무 좋고 사행기 같은 그런 것들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림도 좋고 그림이 있는데 야 이거 정말 좋구나. 요겁니다. 요겁니다. 좋아요. 이거 여기서 공개기식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이거를 제가 사진을 다 찍었어요. 보관을 하기 위해서. 그 옆에 책 보면 고지기수 보일 겁니다. 네. 사진 찍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주민 선교적으로 이 쓰이면 참 좋겠네. 그러면 그 사진을 어떻게 만들까요? 그래픽으로 만들었어요. 왜? 그 나라 문자가 들어요. 저건 그래픽입니다. 이건. 네. 글자 마음대로 중국어 바꿔가지고 스리랑카 영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어요. 이게 왼쪽에 중국어는 누가 있을까요? 중국 전도사님부터 제가 이 갖고 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 이 만들었는데 내가 당신 이름으로 전국에 투자할게. 내용이 쉽습니다. 그 전도지는 2개, 최고의 행복, 좋아요. 좋아요가 조금 내용이 있고 깊어요. 그래서 만약에 단계를 주소한다 그러면 최고의 행복을 먼저 시도하시라. 한거 상관없어요. 이걸 해도 저걸 상관없어요. 좋아요는 내용이 조금 더 깊어요. 그래서 했더니 또 한번 그러시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 2단계 하면 참 좋더라. 여기에 인형이 참 좋아요. 예. 영원히 사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이걸 보고 읽을까요? 저걸 보고 읽을까요? 예. 제사 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한국을 띄엄띄엄 알아들어도 중국을 보면은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결정, 예수 영접하게 기도하고, 예. 그죠? 영접 기도. 그리고 오늘은 진짜 기쁜 날이야. 의미 있는 날이야. 영접 기도 했을 때, 그죠? 그리고 이제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이 100하는 백성이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지 알겠게?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야 돼? 성경 읽어야 돼? 그 다음에 예배 참석해야 돼? 복음을 다른 사람이 꼭 전해야 돼. 열심히 가야 돼. 교회 모이기 힘써야 돼. 여기까지가 좋아요 복음까지가. 자 오늘은 제가 또 뒤에 있나? 또 이거는 양육지. 양육지 이거는 10권화 되어 있는데 내용이 좀 깊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적용이 되는 건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게 15개국으로 좌우 책 비교를 해가지고 다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스리랑카로 왼쪽에는 한국말, 오른쪽에 스리랑카. 이 책이 따로 있고요. 또 다른 책은 네팔 책. 제가 어제 네팔에 우리 피난처 온 자매가 있어요. 걔한테 어제가 내가 줬어요. 일주일에 한 가씩 해라. 그리고 질문 시간에 나한테 가져와. 알아가죠. 하나도 내가 네팔을 안 써서 제가 네팔 글자밖에 모릅니다. 하나도 모릅니다. 방금했지만 이렇게 이 무기가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손을 뻗어서 잡기만 합니다. 손을 어디로 뻗으면 될까요? 잡기만 하시고 나중에 뭐 본인 다 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양육지 TNM Train and Multiply 제목의 뜻은 훈련시켜서 정식합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양육이 정식이 안 되더라. 목사님이 하는 걸 잘하는데 네가 한번 해봐라 하면 미랑 성교에서 우리 이장사님 아시죠?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 성교사님 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 책이 선생님이 되게 하자. 그리고 이 TNM을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외국어로 40개국어로 번역이 다 돼 있어요. 원하시면 그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째 단계 소책자 2번을 먼저 하고 8가입니다. 8가 하고 그 다음에 예배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7번 예수님의 제자되는 훈련 7과 전체적으로 15가입니다. 이걸 전해가지고 교회 안에 공동체를 만들어준 이거죠. 이거는 장점은 뭐냐라고 하면은 한국말로 물론 양육을 할 수도 있을 뿐더러 이 책이 선생이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정말 영적으로 소원만 가지면 네가 내박하면 충분히 가능한 책. 그냥 읽으면 돼요. 근데 이 책이 선생님이 가이드북이에요. 체계적으로 잘 돼. 이 부분은 저 다음에 원하시면 이거는 또 나름대로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 있거든요. 이런 책들이 다 있어요. 우리 다카에 무기고에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체불하니까 힘들어. 그래서 이거를 지금 파일로 작업을 합니다. 지금 스리랑카는 넘버 2, 넘버 7 다 만들어서 우리 옥지 선생님 수고하셔가지고요. 예, 우리말 성경을 해가지고 오른 왼쪽에는 우리말 성경, 오른쪽에 스리랑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스리랑카 그다음에 이거 중국판 되고 지금 중국판 다 만들어졌습니다. 베트남판 반 만들어졌어요. 어제 베트남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나머지 해주게 됐어요. 나 선교사님은 못 사게 그래. 이거 좀 해달라고. 결국 이게 준비하면 왜 필요가 느끼게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제가 강의를 전체적으로 다 마쳤습니다. 박수 안 칩니까? 끄시고, 예. 지금은 이제 우리가 조별 모임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최고의 한국어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익숙해지.